어묵을 가공한 음식과 주먹밥이 전부. 달걀이 통째로 들어간 정체를 알 수 없는 국. 바짝 튀긴 생선과 건더기가 아예 없는 국물. 과연 사람이 먹는 음식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 뒤 달라진 아이들의 밥상.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의 한 끼 식사로 충분한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짜장 먹다가 우리 반에서 날카로운 거 났다고 애들이 식당에 좀 이 정도 길이 출산 나눠져 있고, 어제는 밥에서 머리카락 나오고. 양도 줄었는데 질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거의 최소반처럼 자주 나오고. 그냥 돈 내고 그냥 많이 먹는 게 좋다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 뒤 오히려 질이 떨어졌다는 아이들. 도대체 아이들의 급식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그 취지. 그대로 아이들의 식단은 바뀌었을까요? 친환경 무상급식의 두 얼굴을 시사기획맥에서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매일 오전 8시가 되면 급식에 쓰일 식자재가 도착합니다. 이어 친환경 농산물이 맞는지 재료 검수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엔 이 학교의 영양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부모도 함께 참여합니다. 좋아요. 신선하고. 신선도도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상태를 좀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주문을 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있는지. 쌀과 함께 양념에 쓰이는 재료들까지 구석구석 엄마들의 손이 닿습니다. 참기름이 되시죠.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더 안심이 되고 믿을 수 있죠. 신뢰가 가죠. 아이들한테 좀 더 신선하고 더 안정적인 걸 더 먹이기 위해서 친환경을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이 학교는 학부모 누구나 재료 검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학교 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역시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교 애들은 익은 것보다 생김치를 많이 긴장되죠.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이렇게 학부모님이 오심으로써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이렇게 신중하게 되고 또 일일 처리에 있어서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어서 저는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오시라고 하시거든요. 재료 검수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 손질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장밥. 12시가 가까워지자 각 학급별로 배식이 이루어집니다. 자장밥과 함께 곁들일 음식은 각종 채소와 과일들. 너도 나도 젓가락이 분주합니다. 맛있어요. 저는 먹을 거 다 좋아해요.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먹고 있는 초중고생은 약 410만 명. 전체 학생의 약 60%로 10명 중 6명은 공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90% 이상, 중학교는 약 70%로 무상급식은 고등학교까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또 다른 학교. 이 학교도 올해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됐습니다. 밥 말고는 반찬이 거의 예전 무상급식 하기 전보다는 질이 떨어지고 양도 떨어지고 그냥 급식당만 애들이 점점 급식실로 받으러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처음에 조금 준다는 얘기예요? 네. 과일이랑은 자주 나와요? 과일은 거의 안 나오지. 요구르트나 이런 거 나오죠. 금리에 나오고. 몇 분 뒤 한 남자가 취재진을 가로막습니다. 누구세요? 교장인데요. 그럼 급식에 교장 선생님이 그래도 학교의 최고 책임자시니까 날마다 이렇게 관리하시잖아요. 맛도 보고 메뉴도 보시고. 근데 이렇게 잘 같은 데는 없어요. 애들이 먹는 애들이 잘 사는 애들도 있고 못 사는 애들도 있고 그 입맛에 맞춰야 되니까. 아이들 가정 환경 때문에 지금 식단 메뉴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학교 그래, 어느 학교 봐 그래. 그래. 이 학교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이들의 불만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이제 어떻게 여러 가지 당근을 다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스스로 그냥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화 시키려면 얼마든지 문제화 시킬 수 있는 게 급식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한 1000명 정도 되잖아요. 급식원 학생 수업하면 보통 학교들이 그러니까 1000명이 아무 소리 없이 정말 잘 먹고 있다라고 말을 듣는 학교가 많아요. 급식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 그렇다면 다른 학교들은 어떨까? 취재진은 수도권 초, 중, 고등학교 하나씩을 무작위로 선정해 식단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과연 부족한 부분은 무엇일까? 과잉 칼로리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지금 옛날에 성인들이 걸렸던 성인병이라고 하는 용어가 현대병으로 바뀔 정도로 지금 뭐 어린아이들의 또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소미소라든가 비타민 같은, 즉 다시 얘기해서 과일이나 야채, 나물류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한 건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들이 더합니다. 속상하죠. 애들이 뭐 그 예전 같으면은 뭐 내 돈을 주고 급식비를 주고 밥을 먹는 경우에는 학교에다 항의라도 하고 싶지만은 무상급식이라고 하니까 뭐 일부러 그 밥 양을 줄인 거 아닌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무턱대고 학부모 입장으로서 학교에다 대고 항의를 했을 때는 또 그 애한테 어떤 불이익이라도 올까봐 학교에다 마음대로 항의도 못하고 하는 또 그런 실정입니다. 취재진은 취재 기간 중 이와 비슷한 종류의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의혹은 과연 친환경 재료가 맞느냐입니다. 포출이 돼서 급식 소위원들도 이제 그런 걸 저기 하는 거죠. 정말 검수 나가서 우리가 그 친환경이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 엄마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그냥 봐도 농산물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모르는 엄마들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인증부터. 그쵸. 그거 하나지. 딱지 붙여있는 그거 하나. 대형 마트를 가든 친환경을 사다 보면 상추도 요만한 봉지에 거진 10,000원이 가까워요. 그 금액으로 과연 저희 진짜 친환경이 들어올까라는 의심을 했어요. 믿지를 않죠. 믿지를 못하죠. 왜? 우리가 실상에서 친환경이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이는데. 소고기는 1등급까지 저희는 쓰질 못해도 2등급 이상 쓰고 있거든요. 2등급에 야채는 친환경을 들어가요. 근데 양념이 전부 다 중국산 수입으로 된 반찬이에요. 그러면 그 주찬 자체가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못 보거든요.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직접 파헤쳐 봤습니다. 먼저 친환경 식자재 유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농촌의 경우는 산지에서 직접 학교로 식자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지가 적은 도시 아이들은 중간에 납품업체를 끼거나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전남 무안에 위치한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전에는 학생들의 건강도 지키고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도 살릴 수 있다는 입장에서 매우 기대가 컸었는데요. 그렇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금 농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천여 평의 논밭과 과수원에서 한창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쌀과 배, 양파 등을 생산해 전남 도내 학교에 직접 납품하고 있는 강재석 씨. 씻지 않고 바로 먹어도 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재배 방법이 다른 농산물과 어떻게 다를까? 유기농 포장은 물론 그 저농약이나 무농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또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제초제를 사용한 밭과 달리 유기농 밭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단단하게 굳은 흙과 고운 흙도 차이가 납니다. 약을 따로 치지 않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보관 창고도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를 권장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한 것은 무농약 농산물. 화학 비료 사용을 권장량의 2분의 1 이내로 했을 경우 저농약 농산물. 3년간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유기 농산물이 됩니다. 화학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선 대신 천연 미생물이 필수적입니다. 안 줘도 문제가 없고요. 또 맛을 봐도 문제가 없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병해충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몰라요. 그렇다 보니 모양이 예쁘지는 않습니다. 군데군데 벌레 먹은 자국도 보입니다. 모양도 규칙적이지 않아요. 여기 흠이. 친환경 재배를 하면 이 코르크막이 거칠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단단한데 실제 먹어보면 당도는 이건 12브릭스, 이건 14브릭스. 당도 훨씬 높죠. 네, 그런데 이제 영양사 선생님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반품해버리고.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선 중간 유통을 빼고 직접 학교로 납품하는 게 더 이롭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규모로 학교로 직접 납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대부분 농가들은 중간 납품업자나 유통센터를 거치는 게 보통입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나주요. 제주요. 전날 여기 저 하남시 그 장목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작업을 하죠. 오늘 바로 거기 작업해가지고 지금 여기 입고 가는 겁니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이곳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농산물인지는 어떻게 확인할까? 이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안전성 검사하기 위한 채취를 이렇게 직접 와서 하는 겁니다. 랜덤으로 이렇게. 학교별로 농산물 분류 작업을 한 뒤 샘플을 뽑아 잔류 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적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다시 새벽 4시부터 학교로 운반됩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가 없는 상태에서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유통될 경우 가격이 비싸집니다. 새벽 2시의 가락시장. 조금 더 저렴하게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납품업체 차량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모두들 입을 모아 말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지금 막 하는데 학교에서 대수들은 많은 학교가 그걸 원하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품목은 극히 한정돼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깝깝한 거지. 친환경으로 먹이고 싶은데 양은 없고 그렇다고 애들을 밥을 굶길 수는 없고. 친환경이라는 그 자체가 말만 친환경인지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안 그래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아이, 친환경이라고 표시가 돼갖고 있어도 내가 직접 농사를 지키려면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예 친환경 농산물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친환경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물량 자체가 이쪽에 없는 거예요? 친환경을 많이 요구하면 힘들죠. 요구는 아예 안 하나요? 그냥? 친환경도 요구는데 그만큼 물량을 그만큼 요즘 학교가 따르거나 나도 하기 힘들어요. 거의 안 들어와요? 아니긴 했었는데 네. 안돼 안 맞아. 동네도 그렇고 벌레 먹었다고 안 가요. 하지만 같은 농산물도 유통센터를 거치게 되면 가격이 폭등합니다.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라는 평가를 학교 현장으로부터 받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그 부분을 가능하면 학교에 있는 영양교사들이나 관계자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결국 친환경 농산물을 제외한 다른 식자재의 질이 떨어지거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최고 혜택자는 원래 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4가지 반찬에 3가지 반찬에 거기에 밥을 먹던 그 식단이 거기다 또 후식을 다가 과일을 먹든 야구를 먹던 그 식단이 한 가지 이상이 빠져야지만 돌아가는 그런 불평등한 구조.
왜냐하면 식단 자체, 식자재가 비싸게 들어오니까. 한정된 급여, 그 한정된 식자재 값에서 그 비싼 식자재를 운영하다 보니까는 반찬 양가제 줄어들든지, 야구를 한번 못 먹든지, 과일을 못 먹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예전과는 참 불합리한 식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이 아이들이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세요. 현재 1인당 급식비 예산은 초등학교의 경우 2,580원, 중학교의 경우 3,250원. 이 중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반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 중 50% 이상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질은 높은데 돈은 턱없이 낮은 수준. 결국 현실적인 가격 정책 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산지 바꿔치기의 눈속임까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순대 제조업체, 돼지 창자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이라고 써있지만 실제 원산지는 호주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로 납품되는 김치의 속재료 역시 모두 중국산. 배추나 농산물은 솔직히 그냥 배추 농사 짓고 무 농사 지으시는 분이 내가 배추 농사 지는 거 뭘로 해줄 거야? 근데 나는 파나 마늘 낮은 친환경 무상급식 단가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저곳이 중국산 순대를 국내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뒤 전국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해온 업체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정말 싫어요. 같이 그거 때문에 똑같은 거야. 내가 나중에 힘들지 보면은 거기서 저기 도발에 가서 판결을 받을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원산지 이런 거? 순대고기 가는 데는 거의 99.9%가 수입해갖고 국산을 다 팔아먹는 거예요. 국내산이 7,000원이고 수입 2,000원인데 어떤 놈이 7,000원짜리 갖다 쓰면 맞나 안 맞지? 그래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친환경 재료로 아이들의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 한모 씨 역시 현재의 가격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학교 급식 조사를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아 구청과 교육청을 오가며 알게 된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얘기는 입맞춤 말로는 1,500원에서 1,900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300원에서 500원.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친환경이냐는 거죠. 중국제 섞었으면 가능해요. 정부 정책에서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정책이나 제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수입산을 갖다 국내산으로 학교 급식의 식재료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게 현재의 정책입니다.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질 부분인데 교육 예산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부분이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도 분명히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바라는 그 질적 개선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한 친환경 무상급식. 과연 이대로 가다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먹을거리는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맛있는, 질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현실적인 급식 예산과 엄격한 식자재 관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언제까지고 뜬구름 잡기에 불과한 구호에 그칠 겁니다. 시사기획맥 오지혜입니다.